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교재 84쪽 보세요. 84쪽에. 자, 거기 3번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부터 할 차례죠. 예. 자, 시가화 조정구역, 용도구역 중에 하나예요. 용도구역은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주에 배웠던 개발제한구역이나 고구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개발을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시가 조정구역 지정의 지정권자 봅시다. 시도지사는 거기에 밑줄 치시고,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예요. 자,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다음에 줄칩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거기 줄치고, 자, 그걸 끌어다가 옆에 씁니다. 현재라고 썼어요. 현재.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는 것은 현재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칩니다.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게 줄치고, 자, 그 옆에는 장래라고 썼어요. 장래. 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자, 거기에 줄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중 정한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까지 줄치고,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또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까지만 줄치면 됩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효 보시면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자, 줄칩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까지 줄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시가화 유보기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용 사항, 산업발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줄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해야 한다. 자, 까지 줄쳤어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배워야 되겠죠. 그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머리 안 들어옵니다. 한글이니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그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동영상 보면서 그것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 보고 헤헤헤 좋다. 농담 몇 마디에.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지. 자,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먼저 시가화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시가화. 시가화란 말은 시가지 형성을 말합니다. 시가지 형성되는 것을 시가화라 하고, 그럼 시가지를 형성하려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시가지 형성됩니까? 건축물 주이면 되죠. 자, 건축을 통해서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시가지가 형성되겠죠.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는 것은 시가지 형성을 조정하는 곳이다.
자, 더 나아가서 건축물 건축을 조정하는 곳을 뭐라 부른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 뜻이.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원칙은.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가계획은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최우선 계획을 했죠.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합니다. 자,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지정하느냐? 자, 도시지역, 그 주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 무질서한 건축물 건축을 막겠다 이 뜻이. 언제? 지금 현재 그렇다. 자, 현재는 무질서한 시가를 막고, 자, 이 지역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언제? 장래에.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개발하는 겁니까? 앞으로 개발하겠다. 가까운 장래에 자, 개발을 하는데, 자, 지금은 그 개발 예정지에 무질서한 시가지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장래 여기 개발할 건데 벌써 현재에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되면은 이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이 장래 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됩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장래 개발을 위해서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막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시가화 조정구역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자, 유보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 자, 여기에 시가화를 유보시켜버려요. 유보한다는 것은 시가정성을 중단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 날에 자, 시가조정구 지정했던 것이 실효되면서 장래에 이 개발을 이때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시가조정구역 제도인데, 자, 그러면은 유보, 중단, 시가정성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것도 용도구역이니까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겠죠. 자, 그래서 별도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택이나 자, 일반 건축물 같은 것은 자, 여기에는 아예 신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축이 되면 시가지 형성이 돼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개발된 곳을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제도를 통해서 개발된 곳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에 공항이 들어가 있죠. 예. 자, 여기 영종도라는 섬이에요. 자,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도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할 경우에 자, 제일 먼저 항상 우리나라는 어디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방향제시계획부터 발표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표됐던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수용을 해서 여기 공항 건설하겠다라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취임할 당시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일간신문에 대문짝하게 발표합니다. 자, 그럼 가별병정이 봤죠? 여러분 가별병정이다. 예. 아, 그럼 내 토지 수용을 해서
여기에 공항을 건설하겠구나. 그러면 좀 있으면 내 토지를 수용당하겠죠. 여러분은 그럼 주는 대로 받습니까? 나라에서 더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럼 어떻게 더 받을 거냐? 어떻게 더 받아요? 자, 내가 여기에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더 받을래요? 돈을. 응? 나무 심는 거는 이제 배웠죠. 자, 우리 작년에 토주택공사 직원이 논밭에 자, 투기 목적으로 사서 거기다 전부 다 나무 심죠. 그 유수에 놨잖아요. 나무 요만하죠. 그거 한 그루 얼마짜리일까? 500만 원입니다. 한 그루에 500만 원. 희귀목입니다. 그거 밭 하나에 몇 개 심어놨던 거예요? 5천 개. 5천 그루. 500만 원 곱하기 5천 그루. 얼마? 25억. 나무값만 25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면 돈 벌고 모르면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뭐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잖아. 이거 다 돈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빨리 하게 하세요. 자, 논밭은 나무를 심습니다. 아무 나무 심으면 안 돼요. 뭐 사철나무 같은 거 심으면 돈 안 줍니다. 그런 좋은 나무 심어야 돈을 많이 받어요. 자, 지목이 대나 잡종기일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값부터 건축을 하죠. 상가를 짓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보상금 제일 많이 받는 건물이 상가입니다. 뭐 대충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림묻죠. 아이, 그거 뭐 좀 있으면 철거할 건데 왜 돈 들여 짓느냐 하니까 갑이 하는 소리가, 니는 토지보상 하나 받지만 나는 토지보상 하나에, 건물보상 하나에, 영업보상 2, 3년씩 받으니까 3개 받죠. 훨씬 많이 받죠. 아, 그렇나? 그럼 나도 짓자. 니도 지으라. 다 지으라. 순식간에 여기에 건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 순식간에 다 들어오고 6개월 안에 다 참.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곳을 한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인천광역시의 송도지구 개발할 때 거기에 한 가보니까 순식간에 건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겉은 번들어합니다. 식당이다 싶어가 들어가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빼대만 이 건물 형태만 있지 안은 텅 다 비었어요. 자, 원룸이다 들어가 보니까 안에 텅 다 비었습니다. 질러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금 노리고 그렇게 지어놨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어보니까 무질서한 시가하가 돼버렸죠. 예.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방향제식이 발표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획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실행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자, 실행계획이 들어와야 개발을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거예요. 자, 방향제시계획에서 실행계획 들어오는 요 사이 기간이 몇 년 이상이냐? 5년 이상 걸려요. 예. 그래서 유보기간이 여기 보시면 1년이 아니고 몇 년? 5년부터 시작합니다. 5년부터. 자, 어떤 곳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 유보기간은 자, 방향제시계획이 발표되고 실행계획 들어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5년 뒤에 여기 이미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됐으니까 수용하려니까 첫째, 보상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건물 보상 때문에. 영업 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장기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가격은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들어봤죠? 그래서 토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건물은 모든 건물이 자, 공시지가가 없어요. 딱 두 종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외에 건물은 공시하기 없어요. 그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없죠. 다 새로 감정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자, 상가 같은 거 수용할 때는 감정 기간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수용 절차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원하던 대로 이 공항 건설이 됩니까? 보상금 전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원래 계획대로 공항 건설이 힘들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 예.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방향제시 발표할 당시에 여기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요 기준이 적용됐겠죠. 여기는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1년 만에 수용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큰 공항을 1999년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 이 공항을 개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항을 십몇 년 만에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제도가 이 시가화 조정구역 제도예요.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한마디로 장래의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문열산 시가지 형성을 어떤 막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시가화 조정구역 제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책에 이제 자 거기 85쪽에 가시면 95쪽에 보시면은 85쪽에 보시면은 양갈로 이번에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옆에다가 요 말 쓰세요. 거기 시가 조정구역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3, 4에 가서 보는데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 교재에 있는 이 내용만 보면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시가 조정구역에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뭐며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 뭔지를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 이 한 페이지만 보면 맞추느냐? 못 맞춥니다. 예. 세부 사항들이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야 맞추는데, 자, 공법은 주제 하나에 세부 사항이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수천 개, 수만 개가 됩니다. 예. 그거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틀려야지. 그럼 다 틀릴 뿐 뭐 맞출 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이 제가 이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시가조정구역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머리에 이해가 되면은, 자, 시가조정구역은 지금 장래 개발을 해서 무질서한 시가 형성을 막는 제도죠. 그러면은 이 여기 사는 기존의 주민들의 꼭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 그 기준 가지고 딱 판단하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아니어도 맞출 수가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5, 6일 과정에는 자,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수업을 하죠. 실제 나왔던 문제.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 푸는 요령 딱 가르쳐 줍니다. 그때까지 시가조정구역이 뭔지 이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제도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3, 4에 볼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동그라미 4번, 5번 찾았습니까? 6번.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버리세요. 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왜? 1년 안에 합격하고 싶거든 버리시고, 나 한 10년 동안 공부하려면 나 볼란다. 그러면 돼요. 예. 보면 합격기간 늦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시가조정구역 안에 행위 허가 기준 등도 버리세요. 예. 자, 이제 넘어가서 4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불러갑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거기에 밑줄.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의 요청받아 다음 줄칩니다. 수산자원을 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민이나 그 인접 토지에까지 줄치면 됩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과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옆에다 이렇습니다. 별도 기준. 자, 수산자원 보호에도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 수산자원 관리법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에 적용된 별도 기준이 수산자원 관리법.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남해안에 가면 봅니다. 자, 남해안에 이렇게 섬과 섬 사이에 양식장 같은 거 보이죠? 그러면 이 수산자원 바다에 생산 각종 어패류 같은 걸 보육성하기 위해서 그 바다와 인접 토지에 이걸 지정해요. 지정하면은 수산자원 이 안에서는 수산자원 관리법만 딱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는 첫째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여기 아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공장 같은 거 들어오면은 바다가 오염될 수 있죠? 못 들어와요. 각종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 못 들어옵니다. 예. 자,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도 기존의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나 이런 것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건물들은 자체 정화조 다 갖춰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바다로 흘러내리면 다 오염돼 버리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택의 화장실이든 이런 것도 다 정화조 시설 새로 다 갖춰야 됩니다. 규제 굉장히 심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다에 생산된 수산자원을 보육성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참 생산이 많이 되는 남해 통영 쪽에 가면 굴 생산 많이 하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게 진행되어 있다. 예. 자, 이 생산에서 전 세계 다 수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FDA에서 와서도 검사합니다. 미국 식품안전처에 와서도 검사를 해요. 자, 그만큼 이 수산자 보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산자 보호를 지정해서 강력하게 자, 수산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오염물이 발생한 시설을 입지를 여기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 그 마트에 파는 봉지굴 있죠? 그거 5,000원 정도 하면 되죠. 유럽에 가서 그 정도 물라면 얼마쯤 줘야 될까? 봉지굴 5,000원짜리. 유럽에 50만 원. 예, 50만 원. 자, 통영 현지에 가서 굴구이 해서 5만 원짜리 하나 시키면 큰 포대자루에 한 거 담아주죠. 유럽에서는 100만 원씩. 많이 드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굴이 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하나에 2만 원입니다. 그 생굴 하나에. 그러면 그 봉지굴 같으면 한 50만 원 돼요. 엄청 외국은 비쌉니다. 왜? 외국은 생산하는데 좀 우리나라와 일거리 안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굴 생산을 많이 하고 굴 생산이 가장 적합한 지형이 대한민국이에요.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싸게 하는데 외국에는 그걸 굉장히 비싸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수입을 해서 하니까 저 나라에서 와서도 여기에 남해안에 전부 다 수질검사 다 합니다. 자, 그만큼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바다에 뭐 버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지정되어 있다. 자, 그리고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개발을 촉진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정대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거기에 밑줄.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입지의제 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결정권자는 다음에 또 줄칩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종을 정진시켜 그 줄치시고, 자, 이거는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합니다. 도시지역 밖에 지정 못해요. 자, 그리고 복합적인 토종을 정진시킨다는 것은 복합개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그다음 그냥 봅시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의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기역부터 이역까지 돼가 있죠. 깔로 묶고 옆에 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그 기역부터 이역까지가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자, 복합개발을 할 수가 있는 자,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주거나 상업지역에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다. 복합개발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이 된 상태로 개발하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 같은 사람이 지정하는데, 자, 체결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체결 일부 뜻을 안 써놨어요. 예. 자, 이 뜻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입지다라는 말은 자, 각종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규제다라는 것은 이 시설물의 부지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지정이 되죠. 용도지역 등의 규제를 말합니다. 최소라는 것은 이런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자,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없애서 여기에 복합 자, 개발을 가능하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즉 각종 시설물 부지에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시켜 무슨 개발할 수 있다? 복합 개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취지로 도입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도입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느냐? 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가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 혁신도시 정책을 자, 폈죠. 이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서울이 울산 광역시보다 면적이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중심이 어디다 가 있어요? 서울에다 가 있다. 서울이 포화 상태고 과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이 포화 과밀 상태니까 지방도 같이 균형 개발을 위해서 자, 이 정책을 펴는데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자, 이전하는 정책을 뭐라 부른다? 혁신도시 정책이라.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뭐가 왔어 이때? 중국 혁신도시 만들었잖아. 그거 만들면서 뭐가 왔어요? 대한석유공사. 여기 와 있죠? 또 우정사업본부가 있고 근로복지공단 왔죠?
좋은 거 왔다, 떨거지 왔다. 떨거지 왔어요. 네. 자, 그럼 부산에는 뭐가 왔겠습니까? 부산에는 금융기관이 다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부산에 가면은 그 금융단지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60층짜리, 80층짜리 빌딩가 씌워놔갖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금융기관이? 안 내려왔어요. 한국은행부터 안 온 거예요. 한국은행 안 왔죠. 그러니까 시중에 모든 금융기관 본점이 서울에 아직 그대로 있죠. 지방으로 왔네. 부산으로 안 왔어요. 부산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예. 터 딱 깔았고 건물만 지났지 결국 온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1의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요? 전라도 광주로 갔어요. 예. 그거는 이전시켜줬어. 예. 이 두 번째 2등 공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자, 그거는 경남 진주로 갔어요. 한국도로공사가 3등인데 그거는 김천, 경북 김천으로 갔어요. 그건 다 이전에 갔어요. 예. 자, 그런데 그걸 이전했을 때 이 이전하는데 무슨 돈이 들겠죠. 이전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한전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옛날에 한전 본사예요. 자, 여기에 시설과 부지가 있겠죠. 이게 감정가로 4조 원짜리입니다. 4조. 자, 이걸 팔아서 전라도 광주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이미 전라도 광주로 한전본사가 이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까이 동안 이게 처분이 안 됩니다.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안 팔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요. 한전본사 부지가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에 적합하게 자, 이용을 한다면 자, 이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죠. 아파트 건설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공급해 보니까 땅값이 얼마입니까? 4조 원. 예. 자, 그래서 34평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100억대가 나옵니다. 예. 자,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기업에서 아예 거들떠도 안 맞습니다. 아무도 매입 안 했어요. 자, 결국은 이 정책, 혁신도시 정책은 취지는 좋았는데 비용 처리 관계까지 좋아야 이게 좋은 정책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비용 처리 관계가 좋지 못했죠. 결국은 이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처분해야 되니까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다?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줄게. 그러면 규제가 최소화 되어서 없어서 여기에 자, 이 토지를 활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니까 자, 관심 있는 기업은 이 부지의 경매에 자, 적극 참여하시오. 경쟁 입찰에. 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그때서 다 참여했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2파전으로 가는데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에서 2파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이거 분석해 보니까 이거 큰 돈 되겠다. 이거 무조건 낙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경매 낙찰 팀장에게 네 양껏 서서 반드시 이거 낙찰 받아오라.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8조를 선했어요. 팀장. 간이 조금 적었어요. 현대자동차는 간이 배밖에 나왔어. 10조 5천원. 여기 낙찰돼 버리죠. 여기 낙찰돼 버리죠. 너무 비싸게 낙찰된 거 아니냐 했더니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니까, 자, 여기에 이제 일반 주거적인 용도적 규제는 자동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제는 10조 1천억이 이 토지의 공시 가격이죠. 상업지역으로 바뀐 순간 20조가 됩니다. 자, 상업지역에 여기에다가 현대당초에서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정부에 의뢰하니까 하느냐, 아이가. 여기는 너 보다시피 규제가 없다. 한 동을 짓든 10동을 짓든 너가 알아서 해라. 정부에 질의하지 마라. 예. 아, 그렇나? 그럼 우리 하나 더 짓자. 예. 120층짜리 복합센터 트윈 빌딩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하나의 도시예요. 예. 도시 2개가 만들어집니다. 자산 가치가 40조. 얼마 버는 거예요? 30조 벌었죠. 예. 여러분 1조 있어요? 1조 있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지. 이거 뭐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없죠. 공기업 자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자, 결국은 이런 무리한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에게 특혜 주고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1조도 없는 우리는 감히 어디 여기에 가서 이거 쪼변한 거 하나 사가 뻥튀기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돈 있으니까 이거 뻥튀기 되는 거예요. 결국 뻥튀기 시켜준 거예요, 나라에서. 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도 좋고 비용 처리 관계도 좋아야 좋은 정책입니다. 결국은 이익이 안 좋으니까 기업에 특혜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 비판 많이 받습니다. 2024년 12월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 우리 법에서 어떻습니까?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입주제 최소구역 제도라는 것은 자, 결국은 시설물에 있는 각종 용도적 규제를 최소화시켜 복합 개발하는 제도인데,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걸 뭐 묻느냐? 이거 어디다 지정하느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 자, 이 기억부터 이형까지 있죠? 그거 묻는다. 자,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은 상업지역을 말하죠. 지금은 읽어도 이게 상업지역인지 아닌지 몰라. 나중에 이제 공법 좀 이해하면 알아집니다. 자, 니은에 보세요.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다 해당됩니다. 자, 거기에 철도, 역사나 터미널이 있는 곳은 주로 상업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항만은 부두가 있는 항만은 공업적입니다. 공업적. 자, 그 다음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데 있어요. 자,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고. 디귿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렬지부터 1km 내지요. 대중교통 결렬지라는 것은 대중교통이 모이는 자리를 말합니다.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으로 공업탑 로타리 아시죠? 저런 곳을 대중교통 결렬지라 합니다. 거기서 1km 내지는 주로 상업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환경 정비에 따른 노블량 건축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상업지역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이요.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은 주거지역이요.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로 주거상업지역입니다. 자, 이런 곳에 이걸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입지규제 최소에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찾아라 하면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이 답이다. 알겠습니까? 이걸 뭐 다 일일이 머릿속에 외워가
그또 이형 끝에 뭐 근린 재생형 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다. 도시 경제 기반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것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외워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주거 상업공업적이 아닌 데가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3, 4를 보시고 동그라미 3번 고려사항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세요. 자, 동그라미 4번 완화 기준은 5, 6월달에 보시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자, 3, 4를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도 3, 4래 7번 수립기준 등은 버리시고 8번 행위제한도 3, 4래 보시면 돼요. 자, 양갈로 2번에 입주의 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 특례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3, 4래 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은 버리세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은 자, 이거는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요즘 여기 시험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제4장으로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갑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 공법에서 자주 노는 말이에요. 이 말이 놓을 때마다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자, 그래서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은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가 줄치고 일부란 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그냥 봅시다.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에요? 방금 읽었는데. 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그 읽어봐도 그게 뭘 뜻한지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지구 단위 계획이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서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그 양반은 동영상만 보고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 설명 잘 안 해줍니다. 왜? 그거 또 노는 강사들이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다 젊잖아. 예,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강의하는 거예요.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 오지 말합니다. 싫다, 이거. 제가 동영상에 그 1세대예요. 1세대 강사에서 동영상. 옛날에 동영상에 몇 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다고 오지 마래. 예. 그 강사도 상품입니다. 예, 그 여러분 그 동상 보세요. 전부 다 젊잖아. 예. 그 젊은 아들만 한, 그 젊은 아들 실력이 있어요. 없지. 전부 다 외워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뽀록날 생식품 뭐합니까? 농담 몇 마디 좀 해가 소록 넘어가고. 예. 실질적인 걸 안 가르쳐줘요. 예.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죠. 이해를 해야만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사람 제대로 설명해 주는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업체들이 뭐라 합니까? 합격하면은 환불해준다 해줘요. 환불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작년에도 어느 동사업체에서 합격했는데 환불해달라니까 결국 배째라에 자, 이번에도 어제 아래 또 터졌죠. 모 업체에서
한 번에 달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는 안 돼요. 결국은 소송 묻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너무 동영상 매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슨 말인지 읽어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요거 지구란 말 빼보면 단위 계획이에요. 어떤 특정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은 지구라는 단위의 계획이다. 지구라는 말은 지역의 뭐다? 일부를 말합니다. 지역의 일부를 지구라고 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하느냐? 그건 우리 책에 밑줄 쳐놨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단일한 행정구역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의 뭐다?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뤄놉니다. 자, 시 전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틀립니다. 시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못해요. 자, 우리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적의 즉 단일한 행정구역의 어디에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전부라는 걸 자꾸 물어봐요. 그럼 전부 넣으면 어떻다? 틀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일부에 이 수립하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립하느냐?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자, 일부 지역 기능을 정진하고,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일부 지역의 양호한 자, 환경을 확보하고,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런 다양한 목적이죠. 이런 다양한 목적을 자,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실행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또 풀어봐야 돼. 이 뜻을 정확하게 하려면 토지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 뜻입니다. 자,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개발할까요? 보존할까요? 개발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자, 기능을 정진시킨다.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됩니까? 개발해야 되겠죠. 자, 일부 지역을 미관을 개선한다. 보기 좋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되겠죠. 일부 지역을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되고, 체제적 계획적 관리 위해서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을 자, 촉진을 이도 도시군 관리계니까 실행하는 계획을 자,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제대로 안 것 같아요. 그래도 머릿속에 뭔가 개념이 꽉 안 잡힙니다. 이렇게 알아도 알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이 개발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이 개발이. 어떻게 개발했을 때 이런 목적이 달성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달성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자,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용도를 정해서 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는 자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자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용도 몇 가지 딱 정합니다. 그 정해진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늘 살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계시죠? 자,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세요. 각 동, 자, 부대시설, 봉시설 외에 다른 건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든 곳이 아파트 단지의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가면은 각 동과 부대 봉시설 외에 다른 건물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는 것, 공동주택, 거기 부대시설, 봉시설 몇 가지 용도 정하죠. 그러한 정도 정한 건축물만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제도다 이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시켜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이 필요한 건축물 용도 몇 가지 정한 건물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제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이 지구 단위 제도가 필요한지는 잠시 쉬었다가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요건 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두시고.